자, 이제 2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있잖아요. 토마토 정권통 치시고, 들어오시면 그게, 글을 올리시면 돼요. 보유한 종목 궁금하시면 글 올리셔도 되고. 또 내가 A라는 종목이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가, 매수해도 되는지 다 물어보시고. 그 다음, 전화를 한번 물어보실 분들은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가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한 40분 정도 되면 이예쁠 전문가 저하고 또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첫 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 차바이오텍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5,300원에 20%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 그죠? 이게 나와 있는요,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하고요, 그 다음은 같은 기업이 차백신 연구소라고 있지 보세요. 이거는 이 종목은 차바이오텍이고 이거는요, 차백신 연구소예요.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와 있는 차바이오텍은 이 종목이 상장된 지 오래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상장이 됐으니까 거의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죠. 우리가 제대일도 보관하고, 그죠? 줄기 세포도 연구하고, 또 이런 세포 치료제도 개발하고, 또 의료 이런 헬스케어 사업도 좀 하고 있죠. 오늘 지금 주가가 7% 급등한 것은 공시 하나가 나왔네요. 차바이오텍이 북미에 있는 생명공학 기업과 바이러스 및 세포주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에 한 급등이 나왔네요. 이런 재료들은요, 한 번 더 주가가 이 정도의 상승세를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바이오텍은 주가는 크게 반등 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2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2만 원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기업은요,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한번 볼까요? 수급적으로 보면요, 수급적으로 지금 단기 사채가 얼마 정도 있냐면요, 보세요. 단기 사채가 지금 347억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주식으로 이게 아마 전환이 될 거예요. 주식으로 전환되게 매물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오늘 좋은 공시 하나가 나와서 주가가 7%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오면, 꼭 2만 원까지 제가 기다리지 말고요, 19,000원 정도, 2만 원 가까이 오면 한번 매도하고 나서 수익을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싸게 잡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카카오를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5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카카오는 첫 번째는 그런 거죠. 1등주는 아닙니다. 자, 2등주잖아요. 분명히 네이버라는 기업이, 앞서 있는 기업이 이 코스피 시장에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이 쪼개갖고 상장을 했잖아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있고, 카카오뱅크가 있고. 자, 이런 애들 다 상장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보게 되면 그냥 네이버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전화인지 몰랐네요. 예, 자, 카카오를 5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 맞으시죠? 예, 맞아요. 예, 요거 매수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한참 됐어요. 예, 올해 한 봄이나 3월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으신데. 맞아요. 예, 그쯤이 맞으시죠? 예. 근데 어떤 이유로 카카오를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너무
좀 내려왔다고 생각해갖고 샀는데 예. 더 빠져가지고. 원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뭐 이게 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7만 원까지 갔으니까 예, 뭐 많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저 매매를 하실 때는 1등주를 매매를 하셔야 돼요. 가장 앞서 있는 기업. 그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면 네이버잖아요. 카카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차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한 3월 달쯤에 매수를 하셨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치죠. 자, 네이버의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네이버는 3월 달에 가격이 19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22만 3천 원이죠. 오늘 끝난 종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뭐 이 자회사들을 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상장이 돼 있는데요. 네이버페이 같은 거 상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비상장으로 이렇게 그 회사가 갖고 있을 때 그 가치가 더 높은 거지. 일단 시장에 상장돼 버리면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많이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자, 근데 뭐 일단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네이버가 좀 더 탄력 있게 올라오지만요. 어느 정도 좀 이 상승에 반등의 기반은 조금 마련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여기 거래가 굉장히 막 이렇게 오래 거래가 된 자리는 그만큼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굉장히 많죠. 거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저항선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뭐 이 가격이죠. 이 정도부터 저항선이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자, 그 가격이 지금 보면 뭐 한 5만 6천 원 정도? 그 정도부터는 좀 이 강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위로 조금 올라갈 자리가 좀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만 6천 원부터는 좀 저항선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가더라도 조금 어렵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시청자님, 저 지금 요 카카오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5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까지 가려면 저항선을 좀 이렇게 많이 뚫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한 5만 6천 원 정도 근처까지 오면 비록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조금 손실이지만요. 이거를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로 갈아타 보세요. 5만 6천 원 정도까지 오면 그러면 아마 이 카카오를 들고 본전까지 기다리는 시간보다 네이버를 매수해서 그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짧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5만 6천 원 정도, 그 정도 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다음 기아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8만 5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여러분들 그 기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싼 주식을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싼 주식이 랭킹 기아가 랭킹 5위 안에 듭니다. 5위 안에. 기아 주가가 전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싼 주식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가장 싼 주식이요. 저는 삼성물산 주가가 가장 싸고요. 5번째 정도 되는 기아 종목이 치명적인 저평가예요. 제 이야기가 치명적인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기아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아에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냐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가. 기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냐면 올해 약 11조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1조의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35조니까 PR이 있잖아요. 3배.
여러분들 PR이 3배밖에 안 된다니까 이 종목이에요. 너무나 주가가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요거는요, 예,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시간 투자하시면 이게 나와 있는 기한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 사상 신고가 있죠, 이거요. 여러분들 2021년도에 기록했던 10만 2천 원이 요 10만 2천 원 그냥 오는 거, 이거 가만히 가지고 계는 거,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냥요. 신고가가 나올 때까지. 예, 10만 2천 원까지 나올 때까지 이런 가져가는 너무나 주가가 싼 주식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예, 종목 진단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독하게 마음을 예, 잡수시고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사상 신고가 10만 2천 원까지 예, 가져가는 전략인데 이왕이면 예, 좀 조정 받을 때 추가 매수 하세요.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냐면 예, 5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88,100원 정도 88,100원 정도 오면요 예,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예,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예, 사상 최고가 10만 2천 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니까 마음 놓고 매수해서 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오토에버 올려주셨습니다. 자, 11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뭐 수익 중인데 매도 시점과 금액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야, 주식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올려주신 뭐 이분처럼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보면 좀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현대자동차의 유일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현대차 그룹에서. 자, 지금 과거에는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런 거 거의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도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들 이런 쪽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오토에버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아쉬운 게 저도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훨씬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자, 뭐 11만 원대 같으면 이때는 매수를 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 전에 매수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9월 달에 26만 원, 26만 3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드려요. 종목 추천을 또 하고 또 그리고 기타 매매할 때 따블이 나면요. 예, 따블이 나면 일단 원금은 확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금은 확보를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면 그 원금 확보한 걸로 다시 사든가 아니면 뭐 밀릴 생각도 없이 계속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그걸로 다른 종목을 사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일단 더블 났을 때는 그 원금 회수하면 지금 26만 원이었으면 더블도 넘었을 때 같아요. 자, 그랬으면 지금 아마 훨씬 더 좀 편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 쪽 요런 쪽에 보게 되면 모멘텀들도 있어요. 또 자율주행 쪽이 움직일 때 보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대 상태에서는 뭐 매도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 전고점 19만 6천 원이 전고점이네요. 자, 이거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자, 뭐 시점은 시점까지 말씀해 주신다니까 말씀해 달라 그러시니까 대략이요. 내년 2분기 안에는 이 가격은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블 정도가 가게 되면요. 원금 챙기세요. 원금을 챙기시면 편안해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2만 1,000원에 사서 지금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5만 원 넘었을 때 원금 챙겨 놨기 때문에 그냥 흔들든지 말든지
그냥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만약에 다 들고 있었으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도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년 2분기 내에는 뭐 매수하신 가격보다 워낙 싸게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더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일단 원금만 회수하시고 나머지는 좀 길게 뭐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에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 특정한 가격이나 기간 정하지 마시고요. 얼마까지 가나 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쭉 좀 길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원금에서 더블이 넘으면 그때는 원금만 챙기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니까 펜오션을 이제 물어보셨네요. 오늘 그 HMM 인수 확정 공시가 나왔는데 그 HMM 인수로 유상증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네. 펜오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네요. 여러분들 이 펜오션이 이게 펜오션이 우리가 HMM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기업을 펜오션 인수한 게 아니잖아요. 펜오션의 최대 주주가 하림이잖아. 하림이 인수한 거죠. 원칙으로는 하림이 있고 하림이 펜오션을 인수했고 그다음은 다시 하림이 다시 또 현대상선 인수한 거니까 그죠? 뭐 펜오션은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해상 물류 쪽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기는 게 저는 대현대상선이 하림이라는 조그마한 기업에 인수당한다는 게 진짜 제가 이거 봤을 때 야 세상이 참 다르구나 그죠? 이 하림이 그 현대상선 인수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물론 세상은 바뀌는 거니까 그죠? 펜오션 이렇게 하세요. 펜오션은 그 HM 인수하고는 이건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아마 펜오션은 그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펜오션은요, 이 기업은 제가 이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요,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을 5,697억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은 유동금융 자산을 3,013억을 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펜오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림이 중요한 거죠. 볼까요? 하림의 재무구조 한번 볼까요? 이게 하림의 재무구조입니다. 하림의 지금 재무구조 보면은 하림은 현금성 자산은 409억이고 유동금융 자산은 159억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림이 문제지 펜오션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펜오션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이분께서 5,6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거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요. 이거는 6,000원대까지의 뭐 상승 여러 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펜오션의 실적이나 재무 구조를 놓고 봤을 때 5,600원이 아니고 6,000원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가져가 보세요. 내년 1분기. 연말 아니고요. 내년 3월 말까지 그 정도 가져간 다음에 6,000원까지는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6,000원 또는 한 6,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SPG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8,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네요. 여유 자금이라서 계속 갖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자, 이 SPG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야인시대를 통해서 추천드리고 리뷰도 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감속기인데 로봇에 쓰이는 거는 소형 감속기, 그러니까 하모닉 감속기라는 그런 게 로봇에 쓰이는데요. 이 하모닉 감속기라는 게 일본의 하모닉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워낙 지배력이 크다 보니까 이 감속기 이름 자체가 하모닉 감속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SPG하고 SBB테크 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자, 이 SPG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감속기를 납품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아마 이 SPG 거하고 중국에 또 감속기 잘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기분은 좀 나쁘지만 중국도 좀 많이 따라올 쪽들은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쓰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성장을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 SPG 같은 기업도 성장을 한다라고 봐야죠. 자, 로봇을 만드는데 이 감속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약 30%에서 40% 정도, 그 정도가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감속기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로봇팔 보면 뭐 축이 6개 있으면 6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감속기가 6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로봇 원가 중에 가장 높아요. 자, 그러면 이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감속기 시장은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여유 자금이시라면 그렇게 뭐 좀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 좋겠는데 SPG를 제가 그 전에 되게 좋게 말씀드리다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해서 요즘은 좀 잘 그렇게 TV 방송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진 않는데요. 자, 보시면 9월 달에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왔었죠. 자, 여기 9월 달에 9월 11일 날 44,800원 정도를 찍었네요. 그러니까 회사 대주주하고 관련되는 분들이요. 이분들 주식 팔았죠.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해서 추천을 안 드렸는데요.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좋은 회사 맞으니까 일단은 뭐 차분하게 조금 보유를 하신다라면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 정고점 뭐 근처 정도, 그러니까 뭐 4만 원 이상 정도, 크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요 정도까지는 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이 대주주하고 뭐 특수관계인들 이분들이 조금 팔았던 자리니까요. 이쪽에서는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해 보시고 4만 원 근처까지 정도 간다라면 일단 뭐 절반 정도는 그 정도 가격에서 던져 주시고요. 밑에 내려오면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밑에서 다시 잡고 절반은 그냥 꽉 들고 가시고 절반 갖고는 4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고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만 원대 거기가 가장 큰 저항선 구간이니까요. 그 가격 참고하셔서 절반 정도는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산 전문인. 아, 예, 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종목은 종근당이고요. 네네. 11만 9천 원에 33%입니다. 아, 종건당. 제가 추천주 보고 예, 예, 매수하신가요? 다섯 종목, 아, 제가 이제 제약주, 정규 석자 가르쳐 줬을 때, 그죠? 예, 예. 아, 그걸 보고 하셨군요, 그죠? 이게 종건당이 순위가 몇이던가요? 2입니다. 예, 2죠, 그죠? 예, 제가 한번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듣고, 제 이야기가 끝나면 그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종건당이 그 지난달 있잖아요. 11월 달에 그 노바티스에게 지금 기술 그 수출료를 받았죠, 그죠? 우리가 1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1조 7천억 정도 되는 일단은 계약금으로 1,000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1,000억은 이제 4분기에 아마 실적이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이 종건당이라는 기업 자체가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 의약품하고 전문 의약품이 믹스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종건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날 이제 기술 수출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요 장 때 여기가 거의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보세요. 전혀 훼손되지 않고 지금 1, 2, 3 여기서부터 거의가 지금 1개월 이상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이거는 조만간에 결정이 납니다. 저는 조만간에 주가가 이게서 위로 가든 주가가 아래로 가든 결정이 날 겁니다. 위로 갈 확률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로 갈 확률이 거의 10%예요.
위로 갈 확률이 90%라니까요. 아래로 갈 확률이 이거는 10%밖에 안 돼요. 이 종건당은 여러분들 그 실적이 올해가 실적이 아마 가장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이게가 지금 일봉 차트고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이 월봉 차트, 여러분들 기술 수출률 1조 이상의 기술 수출을 계약한 기업의 주가가 지금 이 정도면요. 이건 주가가 상당히 주가가 저는 저평가 되었다 봐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려면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앞에 있는 고점이 있죠. 이게가 지금 얼마입니까? 13만 9,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13만 9천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 올라가면 거의가 뭐 13만 9천원 가까이 되니까요. 그 다음은 이 종목을 좀 여유있게 가져간다면 주봉을 보세요. 이 종목은요 15만원까지 가능해요. 이거는 중기로 보면 15만원은 가능하고, 저는 이 종목을 아마 최대한 가져가신다면 이 종목 얼마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이거는 18만원까지도 가능해요. 내가 초단기로 볼 것이냐, 초단기 13만 9천원. 좀 여유가 되면 이 종목은 15만원. 아예 장기로 가져가시려면 18만원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실적하고 재무구조가 똑소리 나는 종목이니까요. 좀 여유있게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입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15만 원 정도는 뭐 15만원 정도는 제가 봐서 한 1개월 전에 한번 가능해 보면 1개월 정도. 아, 예. 예, 거래일수 한 1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워낙 실적이 뛰어난 종목이니까요. 이게 나와 있는 요 종건당이라는 종목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게 보링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요 보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한미약품이라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YG 플러스를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가 10,000원이시고요. 10%를 갖고 계신데 지금 뭐 2년 가까이 갖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YG 플러스의 사상 최고가가 1,950원이에요. 사상 최고가가 1,950원인데 자, 이때가 2021년 11월 달이니까 2년 약간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와, 어떻게 물려도 이렇게 물리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잘못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종목도 우리 되게 많이 암이란 질병 있지 않습니까? 암이란 질병이 걸려도 초기에 병원을 가면 금방 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 이렇게 뭐 손쓸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YG 플러스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2년 이상 갖고 계셨다라면 뭐 손절이라는 거는 거의 감행을 못 하신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이 뭐 손절도 20% 안쪽에서 손절을 말씀드리는 거지 반토막 더 난 걸 손절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원론적인 얘기,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이렇게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온 모습이 있었죠. 뭐 이게 거의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갔었는데요. 요건 블랙핑크 뭐 재계약 관련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YG하고 YG 플러스하고 같이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한 재료는 지금 뭐 이제는 뭐 거의 다 소멸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이게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한 게 한 명 한 명 뭐 이렇게 재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4명 완전체일 때 그렇게 활동하는 거, 그걸 재계약한 상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뭐 그 한 명 한 명도 재계약을 하려고 뭐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뭐 한 단계 정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이 너무 커서 손댈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뭐 그냥 여기서 이 YG 이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뭐 좀 이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 물을 타서 본전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면 예, 뭐 10%니까 물을 타십사 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요. 근데 지금 이 YG 같은 종목을 30%씩 막 이렇게 담을 종목은 못 되고요. 지금 뭐 물을 탄다라면 최소한 10%는 더 매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래 봤자 7,0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을 타더라도 조금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YG의 실적을 보게 되면 자, 요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 뭐 한 2,2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 1,8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면 이 YG의 주가도 내년에는 또 좀 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건들지 말고 그냥 좀 두시고요. 자, 뭐 있다 보면 내년에 7,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움직이는 기간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서 일단 7,000원까지 가고 그 가는 동안 뭐 나오는 뉴스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석할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7,000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그때 꼭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그때 다시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양 ENG 한번 봐드릴게요. 한양 ENG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5,700원에 비중 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비중은 이제 더 실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는 주식의 경력이 최소한 10년 이상 되신 분이에요. 제가 종목 진단 올리는 거 보고 그 다음은 매수가 한번 딱 보면 아 이분이 어느 정도의 노하우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지를 저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한양 ENG라는 종목 자체가요.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거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거는 반도체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 우주 항공에도 이 기업이 해당되는 기업이. 그러니까 아마 실적하고 이런 재무구조를 보면요. 연평균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평균 영업이익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리고 무차입 경영하는 기업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800억이면 너무나 싼 주식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물어보셨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5% 지금 15,700원 5%를 가지고 있는데 비중을 더 실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실어라. 지금 자리 비중 실으시면 됩니다. 비중 5%니까 5% 더 실으세요. 이건 시가총액이 좀 적으니까 5% 비중 실으시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내일 자리에 그냥 바로 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15,000원 얼마 15,720원이니까 15,500원에서 15,600원 사이에 비중 있잖아요. 5%더 추가 매수하면 10% 되잖아요. 10% 가지고 단기로 보시려면 18,000원 요에 가져가시면 18,000원. 좀 여유있게 가져가면요 2만원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단기로는 여러분들 18,000원 보시면 되고 좀 여유되면 2만원 이상 가져가도 됩니다. 이날 이게 대량 거래가 터져서 아마 이게 거래량이 많잖아요. 요 2만 3,000원까지 돌파는 어렵고요. 워낙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2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여유있게 한번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제우스고요. 예, 제우스 보유하고 계시고요. 45,500원에 예. 좀 단기로 해서 60% 비중을 실었는데 예. 시원하게 실으셨네요.
자, 일단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지금 내년에 이 HBM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저 반도체 쪽으로 보면 HBM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고, 로봇 쪽으로 보면 그 수직 다관절 로봇을 만들어서 그 일본에 뭐 저 일본 업체에다가 납품하고 그런 이력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로봇 섹터가 내년에 또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BM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청자님 아까 웃으시던데 아시죠? 비중이 너무 많으신 거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어디 예. 걸리느냐 일단 한 번 팔고 조금 조정받을 수 있으면 다시 사볼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예, 사면 그렇게 좋을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면 이 주식을 100이면 100이에요.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과도하게 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도 제우스 같은 경우는 좀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들, HBM은 지금 반도체 섹터 쪽에서 가장 핫한 쪽이 HBM 쪽이잖아요. 자, 그리고 뭐 로봇 시장 쪽 같은 경우도, 로봇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커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길게 중장기로 들고 가면 예, 크게 무리 없는 예,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요. 자, 지금 뭐 오늘도 양선을 뽑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요게 한 5만 원 근처 정도까지 오면 전고점이 5만 원 근처거든요. 그쯤에서는 비중을 한 반 정도는 줄이세요. 30% 정도는 줄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치고 올라가면요. 치고 올라가면 이게 뭐 저 한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걸 뚫으면 5만 5천 원 정도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게 갈 거예요. 다만 5만 원 근처에서는 그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선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좀 거기서 절반만 팔면 떨어지더라도 다시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높아져요. 자, 여기서 5만 원 근처에서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다가 5만 5천 원 근처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되니까 말씀드린 거 뭐 그거 참고를 좀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시청자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비중 많이 실지 마세요. 근데 아니 뭐 손절은 어디서 안 나와도 될까요? 그저께 예, 지금 출렁출렁해서 손절가는 이 정도 가격, 이 가격은 좀 지켜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22평선이 위치한 자리 있거든요. 그 가격이 지금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14,400,000원 정도, 그 정도가 일단 지지는 돼줘야 돼요. 하지만 뭐 웬만하면 지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게 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즉시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거는 또 4만 원 근처에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가격 44,000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을 이탈을 한다라면 좀 리스크 관리하시고 그거는 4만 원 근처에서 다시 잡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는 아직 예. 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거래 많지가 않죠. 예, 거래량은 터지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고점이 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거래가 터지지 않고 돌파가 나오면 그건 긍정적인 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눌렀다는 게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거래량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또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